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기본서 보시면요, 소득세 총설인데, 우리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소득세 총설을 먼저 보는데요. 시험에서는 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는 뭐 그런 정도로 대비하시면 됩니다. 319페이지 1소득세 총설인데 1소득세 개요입니다. 의의를 보시니까요, 소득세는 개인이 과세기간 동안이요.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데, 우리 개인이 일정한 과세기간이요. 소득세는 세금을 과세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득을 과세할 것이냐, 과세 기간이 있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국세고요. 법인이 소득 발생에 따르면 법인세고, 우리 같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과됩니다. 특징을 보니까 개인주의 과세예요.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며 부부 또는 세대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과세라는 걸 항상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열거주의 과세. 소득세는 소득 발생의 원천과 특성 등을 고려해서 8가지 소득을 구분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면요. 소득세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소득의 종류를 잠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에는 8가지 소득이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소득들이 열거되어 있냐 그러면, 먼저 종합소득이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 종합소득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6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이요.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8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에는, 여러분요, 종합소득에는 6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뭐 저처럼 외울 건 아니고요. 이자소득, 또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 또 기타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 소득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종합소득에는, 우리 시험 범위는 이 종합소득 중에서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 범위인데, 사업소득에는 여러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부동산을 보유 중에 대여, 임대에서 발생하는 임대업을 통한 소득이요. 또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파는 매매업을 통한 소득, 또 그 다음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건설업을 통한 소득,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시험은 이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4년 계속 나온 적도 있다가 26, 27 안 나왔다가 28에 나오고, 또 29, 30 안 나왔다가 31회 시험에 여기 나왔어요. 그런데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매매업과 그 건설업은 뭐 의의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3, 4월 심화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을 임대업을 중심으로 이제 심화 과정에서 공부하고요. 양도소득, 이걸 중심으로 우리 이제 공부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고, 양도소득세가 제일 중요한 거죠. 똑같이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을 팔아요. 근데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파는 거고요. 부동산 매매업, 이 사업소득은 사업성을 가지고 판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업성 여부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우리가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거된 소득 종류 말씀드렸고, 320페이지 양가로 3번 보면 신고납세요. 소득세는 우리 같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소득세 과세 방식이 나오는데요. 편하게 이것은 보시면 돼요. 소득세 과세 방식. 먼저요, 종합과세 방식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단위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인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서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어떤 얘기냐면, 종합과세 방식은 이런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해요. 또 부동산 임대업을 해서 사업소득이 발생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이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계산합니다. 이게 종합과세 방식이에요.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 방식 봅니다. 분리과세는 어떤 거냐면, 종합과세되는, 교재를 봅니다. 종합과세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뭐 한 1억 원을 예금해 놨어요. 그래서 이자가 뭐 60만 원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이자 소득을 지급하면서 애초에 은행에서 세금을 떼고 여러분한테 줍니다. 그럼 받은 이자 소득 60만 원은 여러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않고 종결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보시면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같은 거, 속칭 건설 현장에 하루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당을 받는데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줘요. 그럼 제가 받은 일당 10만 원,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종결됩니다. 그 다음에 뭐 소액연금소득, 자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심화과정에서 배울 거지만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14% 세율로 이제 2천만 원의 주택임대소득은 14% 세율로 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면 여기 2천만 원의 나의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됩니다. 자, 우리가 2천만 원을 초과한 주택임대소득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여기 다른 소득에 이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종합과세하는데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다른 소득과 나중에 배울 건데 종합과세하고 종합과세 방식으로 다른 소득이 합산하는 과세 방식과 내가 14% 세율로 따로 소득세를 분리해서 신고하고 납부하고 요거 합산하지 않는 이런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수익이 얼마?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와 또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분리과세 계속 보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 같은 이런 것들 또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 과세를 종결하는데요. 이런 과세 방식을 분리과세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말뜻만 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분류과세입니다. 밑줄이요. 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 발생의 원천이나 유형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밑줄 쫙이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 분류과세한다. 밑줄이에요. 자, 그래서 분류과세 방식은 양도소득이 채택하고 있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밑줄이요. 시험에 나왔고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구분해서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해요? 아닙니다. 따로 양도소득만 구분해서 과세하죠. 이런 걸 분류과세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를. 그 다음에 321페이지 과세기간입니다.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있어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데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양가로 이번 예외를 보니까 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 예외로 한다 그래서요. 고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하고 고자가 해외로 출국해서 비고자가 될 때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예외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소득세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나는 소득세 과세기간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할 거다. 이런 거 안 돼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데 이렇게 또 중간에 사업을 개시하든 중간에 사업을 폐업하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외가 있다는 거 한번 눈여겨보고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 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소득세법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인 고자와 비고자이다.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인데 이 개인을 고자와 비고자로 나눕니다. 그럴 때 그 고자와 비고자에 따라서 납세 의무의 범위와 납세지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고자와 비고자의 구별은 1번 고자와 비고자에서 고자와 비고자의 구별은 주소 고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어도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으면 비고자가 될 수 있고 외국 국적 갖고 있어도 또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거주자의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인데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 단체도 포함해서요. 개인이 납세 의무자일 때 그 개인을 고자 비고자로 나눠서 이렇게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줄을 긋게요. 의의 보니까 고자다 그러면 고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주소 있으면 고자입니다.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우리가 고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 그러면 항상 가수 싸이를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BTS 멤버들 또 떠올리면 됩니다. BTS mem버나 싸이는 가수 싸이는 우리나라 국내 주소를 두고 있잖아요. BTS 멤버 종국이, 지민이 그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네? 몰라요? 아, 진짜 우리 자랑스러운 BTS 청년들 6명 이름은 알고 있어야지. 아, 진짜.
나 2명밖에 생각이 안 나네. 내가 분명히 6명 다 이렇게 이름을 봤었는데, 저 했었는데, 제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도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 BTS 멤버도 모르고 말이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쩔 수, 미안하네. BTS 멤버들한테. 자, 이름도 못 외우고. 자, 어떻든 간에, 거주자입니다. 걔들은. 그래서 국내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세소득의 범위를 보니까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 규정하는 밑줄입니다. 모든 소득, 국내 국외소득 모두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BTS나 싸이가 그 소득이 발생하든 외국에서 발생하든 다 우리나라 국세청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니은번 다만 요거 별거 아니고요. 다음에 살짝 알려드릴 기회 있을 거고요. 별거 아니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넘어갑니다. 322페이지. 납세지입니다. 거주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합니다. 자, 주소지 없는 경우 거소지로 한 다음에 지료. 직학관이 불불하고 국세는 주소지입니다. 322페이지 맨 꼭대기. 비고자요. 의 비고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 즉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하는데 과세소득의 범위 윗줄입니다. 비고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자, 우리가 비고자 그러면 항상 여러분 누굴 떠올리냐면 팝가수 마돈나요. 마돈나가 제가 몇 년 전, 한 4년 전인가 근황 기사를 봤더니 나이가 그 당시에 환갑이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고요. 또 한 번 깜짝 놀란 것은 나이가 환갑인 마돈나가 망사 스타킹 신고서 여전히 죽지 않았더라고요. 여전히. 그래가지고 제가 2번 깜짝 놀랐습니다. 야, 마돈나가 지금 벌써 몇 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4년 전인가 그때 환갑이었는데.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마돈나는 우리나라 국내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 거소도 없습니다. 자, 비고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합니다. 무슨 얘기냐? 마돈나가 잠실에서 공연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에 마돈나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세금은 내고 가야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근데 마돈나가 해외에서 일본이나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 비고자는 국내 소득만 과세합니다, 여러분. 국내 원천 소득만.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납세지를 보면 주소 거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동그라미 3번 납세지. 비고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2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고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갑니다. 체크하시고 이렇게 해서 거주자냐 비고자냐에 따라서 납세의무의 범위, 납세지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거주자, 비고자 요 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표를 별표시해 놓고 딱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여기 봅니다. 자, 거주자요.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 관계없고 국내 우리나라에 항상 국내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 국내 국외소득 다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 범위에 제한이 없어서 학자들이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좀 주의해 보세요. 국외 소재, 국외 소재하는 자산에 대한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에 되는데 그냥 거주 안 되고 양도일 연재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거소 등 고재에 한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3년, 4년 아닙니다. 뒤에 또 국외예산 양도세에서 또 나올 건데 하여튼 5년이라는 거 꼭 주의합니다. 3년을 바꿔서 시험에 몇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비고자는 당연히 국내 소득만 하여튼 과세한다는 거. 납세지는 고자일 때는 직각과 불봐야 되니까 주소지. 자, 근데 비고자일 때는 국내 사업장소이지. 사업장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고. 아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비고자일 때 국내 사업장도 없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도 없으면 비고자일 때 부동산 소재지, 토지나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기도 했었죠. 물건 소재지로 가는 예외도 종부세에서 있었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비고자일 때. 그런 것도 자,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법인격 없는 단체, 이거는 읽어보시면 돼요. 하여튼 소득세법을 적용한다는 거. 법인격 없는 단체도 소득세법 적용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323페이지 확인 예제 문제 봅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는데요. 1번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뭐라고 한다? 거주자.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 단위로 과세합니다. 그죠? 부부도 따로따로. 그 다음에 3번 거주에 대한 납세지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입니다. 4번 거주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별도로 따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소득세는 신고납세를 원칙으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정도 우리가 그래서 소득세 총설에서는 여러분들이 소득세 과세 방식 특히 양도소득 분류과세한다는 거, 다른 소득 합산하지 않고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거, 그 다음에 거주하냐 비거주하냐에 따라서 납세 의무의 범위 달리한다는 거, 납세지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주자 비거주자 의제 이런 거는 뭐 참고입니다.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슬쩍 말씀드릴 기회가 있긴 있겠지만 중요하지 않고 324페이지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은 이걸 중심으로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3, 4월 과정에서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설명 드릴 거고 나중에 오늘은 쭉 넘어갑니다. 자, 중요한 양도소득세를 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343페이지 양도소득세를 보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인데 여러분 보시면요. 양도소득세. 자, 어떤 얘기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뭐 시험 문제,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고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보시면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공부를 하느냐, 양도소득세. 자, 기본 이론 과정까지는 우리가 이제 양도세 성격을 우리가 이제 공부합니다. 성격을 공부하고요. 어떤 분 중에는 이제 양도소득세 6문제 나오니까, 대여섯 문제 나오니까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만 공부해가지고 저는 그냥 8개만 맞으려고 하는데요, 세법은. 이런 분도 계시는데, 양도소득세는 문제가 한 2문제 정도는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가 좀 내공이 돼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어떨 때 작년처럼 가끔씩 계산 문제 한 문제 같은 것은 아주 그냥 한 번도 안 나왔던 그런 내용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는 한 3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맞출 수가 있는데 그냥 어렵지 않게. 근데 나머지 또 한 2-3문제는 또 어렵게 출제돼서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양도소득세만 찍어서 공부하고 이런 건 안 좋습니다. 그런 분이면 오히려 이것을 저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을 맞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것들은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걸 맞추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어떻든 간에 대여섯 문제 출제되고요. 성격, 특징을 기본으로 공부하고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양도했을 때 양도세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 또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양도라는 게 도대체 뭐고 어떤 모습으로 양도되는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하지 않는 것, 유형 이런 것들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어떨 때는 이게 각각 한 문제씩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2-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올해는 또 개정 내용도 있고 또 출제 가능성도 없고요. 잘 보셔야 되고 양도소득세에서 또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하고 취득 시기로 하는지 이거요. 양도소득세에서는 보유기간이 중요해요. 몇 년 보유했느냐에 따라서 양도세는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 보유기간 그러면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또 양도일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고 양도일로 하느냐가 그래서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것도 2-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또 올해는 또 잘 보셔야 되고요. 양도 및 취득 시기.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양도소득세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계산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어려운 거고요. 양도소득세 어렵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여기서 2-3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자, 그래서 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럴 때 이 계산 과정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기본 과정까지는 자, 주요 틀을 잡고 계산 과정에 용어를 익히고 틀을 잡고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여서 이제 가도록 하는 거고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돼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납세 절차.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예정 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 신고 납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관계인지 또 어떤 것들이 내용인지 우리가 또 시험에 이거는 뭐 단골로 나옵니다. 종합 문제든 뭐 독립화 문제든 그래서 항상 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느냐 이 비과세가 공부할 양이 많고 그런데 시험에서도 실무적으로도 이런 관심이 많죠. 근데 매년 나오는 건 아닌데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비과세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특히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 출제가 되고 공부합니다. 교재 343페이지 받고 344 보시고 345페이지입니다. 양도소득세
의, 자, 봅니다. 고개를 드시고 또 한 번요. 예, 목 운동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여러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졸리신 분들은 자꾸 졸음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힘을 내시고 여러분 뭐 껌을 좀 소리만 안 내면 껌 같은 것도 이렇게 씹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졸음 방지껌 같은 거 운전할 때 씹는 그런 것도요, 딱 씹으면 정신이 확딱 나잖아요. 그래서 껌을 씹으시든 뭐 이렇게 하시든 이렇게 좀 하면서 여러분들 졸음 쫓아내시고요. 근데 뭐 졸음이 밀려올 때는 이게 참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그런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겨내시고요. 345페이지 양독세 의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기록 경신은 아직 안 됐는데 자, 잘 이겨내시고 여러분들 345페이지 양독세 의입니다. 의의를 보니까요. 양도소득세는 개인이요. 우리 같은 개인이 사업성 없이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대가받고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1월 달에도 부동산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10월 달에도 팔면 그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거주자인 경우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특징을 보면요.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우발적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 경상적인 소득에 과세하는 종합소득과 구별되고요. 즉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별이 됩니다. 이번에 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하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동그라미 3번 밑줄입니다. 개인 단위 과세 제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유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분배 비율에서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를 진다. 자, 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각각 계산합니다. 따로따로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각각 계산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밑줄이요. 또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함으로 종합소득, 퇴직소득 등과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포함하여, 합산하여 그럼 땡이에요.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읽어보면 양도세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의무자가 과세품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 납세하는 조세입니다. 이런 거. 물론 당연히 무신고하면 과세관청에서 과세품과 세액을 결정하고요. 6번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역시 양도세도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양도세. 또 물납 허용 안 돼요. 근데 분할 납부는 됩니다. 자, 3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림이 나올 건데요. 자, 양도세 특징을 한번 볼 건데 양도소득세는 국세고요. 당연히. 또 보시면 양도소득세는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또 양도소득세, 인세, 합산과세하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에 부동산 여러 번 팔면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또 양도세는 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했을 때만 과세하고요. 분류과세 강조드렸죠. 종합소득, 퇴직소득 등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포함하여, 합산하여 그럼 틀리죠. 또 양도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하기 때문에 아까 밑줄 긋습니다. 공유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분배 비율에서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서 각 거주자별로 납세를 진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각각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세는 우리 같은 납세의무자가요,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사실상 양도한 경우에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자,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고 인세고 합산과세하고 분류과세하고 이런 것들 다 설명 금방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우리가 받고 특징들을 양도세 대상입니다. 자, 보시면 교재요, 여러분. 그 346페이지인데 과세대상 개요. 거기 박스 안에 그림을 보니까요. 부동산 등 나와 있고 또 주식 등 나와 있고 파생상품 나와 있죠. 그 파생상품 아래다가 여러분이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파생상품 아래다가 여러분이 뭘 추가하냐면요. 파생상품 아래다가 자, 요렇게 합니다. 신탁수익권이요. 신탁수익권이 올해 신탁수익권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놓습니다. 파생상품 아래에다가 신탁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신탁수익권도 양도세 대상으로 올해 2021년 갑자기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탁수익권 하나 거기다가 또 추가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됐고요. 347페이지 과세상물의 종류 하나하나 봅니다. 먼저 토지, 당연히 대상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제목만 하시면 되는 거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는 지적공무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에 의한다. 다만 당연하죠, 여러분들. 공부상 농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양도 1년째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농지가 아닌 거고요. 자, 다만 사실상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무상 지목에 의하고요. 건물입니다. 자, 당연히 양도세 대상인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주택, 점포, 공장, 창고, 사무실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으로 여기 밑줄입니다.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밑줄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 재산세 같은 데서는 토지, 건축물 그랬어요.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근데 왜 여기서 양도세에서는 건물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건축물에는 건물과 그 밖에 그 시설물을 포함합니다. 근데 양도세에서는 보세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됩니다. 근데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은, 구축물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에서는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고 건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에는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은.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거기 교재 건물에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양도는 이제 공부상으로는 주택인데 실제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영업용 건물 양도로 과세하는 거고요. 다만 사실상 판단이 불가하면 어쩔 수 없고 공부상 판단하고. 2번입니다. 살짝 체크하는데 무허가 또는 위법적 건축물로서 공부상 등재되지 않는 건물의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 자, 무허가 건축물 당연히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3번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인데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별되는데 먼저 양가로 1번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요.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자 대상이 됩니다. 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인데 이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돼요. 실질과세원칙상. 그래서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네,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상권, 전세권이요. 자, 근데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 민법에서 용익물권이라고 하죠. 사, 용, 수, 익에 대한 물권. 그래서 용익물권이라고 할 때 이 용익물권의 지역권이 또 있잖아요. 근데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에 한 2번 나왔고요. 지역권 아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에 또 얘도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점포 임차권은 법률적 용어는 아닌데 한번 들어보세요. 상가 임차인의 지위로서의 이 점포 임차권 무슨 얘기냐? 자, 저기 당구장 가봤어요? 당구장 안 가봤어요? 진짜로? 한 번도? 당구장. 저 신랑분이 당구 안 치는 사람인가 보네.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봤구만. 자, 그래서요. 어떤 주부 수강생은 제가 당구장 가봤어요? 그랬더니 뭐 말을 하려고 말까 하고 망설이더라 계속. 시간 없는데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가봤는데요 이런 분이 계시는데 결혼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한 번은 해봤는데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하여튼 한 번이든 뭐든 가봤으면 가봤는 건데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도 계시고.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당구장 가면 뭐 잘 들어보세요. 당구장 가면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 큐대, 커피숍 판기, 컴퓨터 이런 게 있어요. 예? 자, 그리고 그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 그 시설들을 권리금과 함께 권리금 받아가지고 권리금 받고 다른 임차인한테 넘겼을 때 제가 지금 언급한 거에 부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대, 커피숍, 컴퓨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포임차권 같은 이런 것들은 권리금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어업권, 광화권,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일체 무체재산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어업권, 광화권 같은 것은 양식업권 같은 거 취득세 대상은 될지언정 어업권, 광화권, 양식업권 이런 거 자, 양도세 대상은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 주의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 거기 347페이지 한번 볼게요. 양가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양가로 1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니은번 과세방법에서 세 번째 줄 소득세법에서는 자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되는 경우 대상이 된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미등기 지상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전세권 넘어갑니다. 348페이지. 의의는 여러분 민법이 배우는 거고 넘어갑니다. 348페이지 넘어가시니까 과세방법에서 역시 세 번째 줄에 소득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밑줄입니다.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되는 경우 대상이 된다. 그래서 미등기 전세권, 미등기 지상권 이런 거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니은번 과세방법을 봅니다. 지상권, 전세권과 달리 부동산 임차권 채권이 뭐죠? 밑줄이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 한해서 자 과세한다. 그래서 미등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동그라미 1번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밑줄 짝이요. 자, 그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냥 시험에서는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파트 당첨권이라든가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건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런 게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이런 것들. 자, 입주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계속 밑줄입니다.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이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자 토지 상환채권 밑줄, 주택 상환 사채 밑줄이요. 그래서 상환이라는 말 들어있는 이 채권이요.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환이라는 말 들어있는 채권도 대상이 된다. 얘들은 갖고 있으면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맨 마지막 거요. 동그라미 3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밑줄이에요. 이것도 지문이 나왔었는데 어떤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요. 어떤 주부 수강생이 물어봤어요. 시동생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잔금 치르기 전이거든요. 그럴 때 명의를 애들 아빠 명의로 바꾸려고 그래요. 어떤 세금이 문제될 수 있나요? 그런데 갑은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우리가 계약금을 왜 지급합니까?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지급하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치르는 거지. 그런데 부동산을 그러니까 결국 본계약 완성시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권리를 이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봐요. 그래서 양도세부가 되는데 이때 참고적으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취득가격은 이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게 있으면 이걸 취득가격으로 하고 양도가격은 여기다가 만약에 프리미엄 얹어서 팔았다 그러면 이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자, 뭐 이런 것도 분양권 같은 것도 프리미엄에 대해서 양도세 부과되잖아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4번 기타 자산입니다. 자, 기타 자산 어떤 것들이 기타 자산이냐 또 잘 보셔야 되는데요. 기타 자산 그러면요. 여러분 교재 거기 동그라미 양가로 1번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대상인데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가로도 밑줄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밑줄이요. 자, 그래서 영업권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그래서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로를 제가 읽어볼게요.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영업권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348페이지 맨 아래 밑줄인데요.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면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 중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의 생활자산과 함께 양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거지.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영업권 예를 들 때 프랜차이즈 KFC로 예를 들었었는데 옛날에는 KFC.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는 KFC가 한국 기업인 줄 알았어요. 그럼 코리아지 뭐.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이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다국적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꿔가지고 코리안 치킨 프랜차이즈 노원점이 있습니다. 노원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 요 영업권을요. 만약에 매장 건물 같은 것과 함께 아니면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이것을 토지 그러니까 건물 부동산에 관한 요 권리 자 요것과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만약에 양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요 영업권만 단독 양도했다.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이것은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자, 이것은 기타 소득세. 그래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에 이미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업권은 뭐랑 함께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만 대상이다. 또는 시험에서는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사업에 사용하는 뭐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 영업권 이런 것들 대상입니다.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자, 그리고 349페이지 그래서 그 표 있잖아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죠. 사업에 사용한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양도소득세 대상인데 사업에 사용한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기타 소득세 대상이라는 거 꼭 주의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요. 그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또 밑줄이죠. 얘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나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거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동네에 헬스클럽 회원권 자, 누가 연간 회원권 가격이 100만 원인데 그걸 사서 프리미엄 얹어서 120만 원에 판다고 하면 사는 사람 있어요? 110만 원 판다고 하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그걸 누가 사요? 자, 그래서 가서 말만 잘하면 당연히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리고 갖고 있으면 언제 문 닫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거래가 안 되잖아요. 거래가 안 되는 것뿐이지 명칭 불문하고 여기 가액 기준, 면적 기준, 시설 기준 없어요. 자, 명칭 불문하고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회원권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골프회원권 같은 이런 것들 하여튼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 포함 밑줄이요. 자,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되는데 주주 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시험에 최근에 나왔어요. 이 주식은 대상이 되는데 제 친구가 골프장 법인의 대표라는 얘기 제가 안 해드렸나요? 제 친구가 골프장 법인의 대표예요. 뻥으로요. 진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근데 저한테 오더니 우리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 그래서 좋다. 내가 니네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만큼은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해줘라. 그럴 때 그런 주식은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이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의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을 보면 특정한 법인의 주식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특정 법인 주식. 그 표를 보니까요, 요건을 보니까 이걸 시험에서 바꿔서 나온 적 한 번도 없고요. 바꿔서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그냥 이런 게 특정 법인 주식으로서 기타 자산, 양도세 대상이다만 아시면 되는데 먼저 자산 요건이요. 거기 50%라는 숫자가 중간에 보이죠? 50%의 동그라미요. 이 법인의 전체 자산 총가액 중에서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넘어요. 자, 그러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두 번째, 과점주의 주식 보유 요건.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전체에서 50% 넘어요. 많이 갖고 있네요. 50%의 동그라미요. 양도 요건이요. 자, 두 번째 줄 보니까 이 여러 번에 걸쳐서 주식을 양도할 때 두 번째 줄 중간에 끝에 3년 내 밑줄이고 동그라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100분의 50 동그라미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3년, 자, 50, 3년 내 50입니다. 요건. 특정 법인주식 요건은 50, 3년 내 50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특수업종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법인의 주식인데 얼마나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냐? 자산요건법입니다. 이 법인의 전체 자산 총가액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차지하는 80% 넘어요. 100분의 80의 동그라미요. 넘어갑니다. 업종 요건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 특수업종이라고 하는데 어떤 업종이냐? 참고적으로 보시니까 골프장, 스키장, 휴양, 콘도 같은 거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이런 법인은 자산에서 부동산 빼면 뭐 있겠어요? 이런 법인은 1주만 동그라미요. 양도하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단 한 주를 매각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 주식 두 가지 요건만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50, 3년 내 50, 80%, 단 한 주. 이렇게. 다시 에브리바디 다 같이 시작. 50, 3년 내 50, 80% 단 한 주. 이 정도만 몇 번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이거 바꿔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낮고요. 그 다음에 350페이지 중요한 것은 그 양가로 5번 이축권입니다. 여러분들. 이축권. 그 이축권에다가 여러분이 이축권 한번 보세요. 이축권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축권이 뭐냐면 이축권이란 공법에서 여러분이 배울 것인데요. 건물을 옮겨줄 수 있는 권리요. 이축, 옮겨질 수 있는 권리인데 개발 제한 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서 철거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 건물을 옮겨줄 수 있는, 즉 이축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이축권이요. 자, 여러분 교재 밑줄인데 어디냐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밑줄이요.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이축권 대상입니다. 자, 이축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축권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밑줄 그리고 그 아랫줄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이축권 밑줄이요. 또 밑줄입니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는 경우는 기타 소로 과세한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이축권은 반드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축권이 대상이지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서 따로 이축권 가액만 구분 신고할 때는 그때는 뭐다?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별 표시해놓고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이축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축권이 대상이지 이축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따로 구분 신고하면 뭐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여러분 꼭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주식 또는 출자 지분입니다.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하고요. 주식 출자 지분. 먼저 양가로 1번입니다. 주권 상장법인 주식 밑줄 동그라미 1번 그 줄 끝에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밑줄이요. 대주주 요건이 나오는데 요건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3억으로 바뀌려고 했다가 다시 10억으로 바뀌었는데 그 대주가 양도하는 주권 상장법인 주식 대상이 되고요. 351페이지 표 아래에 동그라미 2번이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아랫줄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냐고 양도하는 주식 밑줄이요.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절 보실래요?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어떤 거냐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되는데 여기 잘 보세요.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요. 엔드가 아니라 대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오어입니다. 장외거래,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한 주식이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식 거래할 때 양도세 안 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소액주주죠. 증권시장을 통해서 거래하죠. 어디도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양도세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엔드가 아니라 또는 장외거래했을 때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시는데 양가로 2번 제목만 밑줄입니다. 주권 상장법인이 아닌 주식, 비상장법인 주식 대상이 됩니다. 예외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 내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제목만 기억하고 갑니다. 이렇게. 양가로 3번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도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파생상품, 금융상품 대상이 됩니다. 자, 자세한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금융상품 대상이 됩니다. 파생상품. 넘어갑니다. 352페이지에
352페이지에 신탁수익권 보겠습니다. 신탁수익권. 자, 올해 이게 갑자기 양도세 대상으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신탁수익권, 동그라미 1번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그리고 그 줄 끝에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대상이 된다 몇 줄이야. 다만 신탁수익권의 양도를 통해서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 자체 양도로 본다 몇 줄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떤 거냐면 신탁수익권이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탁수익권이 올해 양도세 대상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가 여기에 대상이 된다는 거. 다만 여기 보시면 그냥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제목만 아시면 돼요. 그냥 신탁수익권 그냥 대상이 된다. 제목만 아시면 되는데 신탁수익권 양도를 통해서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 그 재산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신탁수익권이 아니라. 근데 어떻든 간에 올해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여튼 신탁수익권 대상이 된다는 거,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 그리고 다만 신탁수익권 양도를 통해서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 통제권이 사실상 양도되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것은 신탁재산 자체 양도로 본다. 이런 정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탁수익권 제목하고 동그라미 2번 내용 쫙 밑줄이고요. 아셨죠 여러분? 요거 밑줄. 그 다음에 양도세 대상 그 표에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별표시해 놓고 한번 쭉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권이요.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저작권, 상표권, 출판권, 특허권, 어업권, 광업권, 양식업권, 일체 무채 재산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 임차권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상가 임차인의 지위로서요. 당구장 운영 임차인이 권리금 받고 넘길 때. 5번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서 따로 구분 신고하면 이거보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이주권은 반드시 뭐랑 함께 부동산과 함께 양도해야죠.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는 경우 기타 소득.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지 이거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그 다음에 7번이요.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장내 거래, 증권시장을 통해서 거래할 때는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3페이지 보시니까 파생상품 대상인데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 이익은 제외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자소득 같은 거라든가 배당소득을 가지고서요. 요걸 갖고 증권회사라든가 금융회사나 막 이런 데서 보험회사 같은 데서 이것을 금융상품 즉 만들어요. 그러니까 파생상품을 만들어 놨어요. 그랬을 땐 요거는 이자소득에서 출발한 거라 이자소득세로 또는 배당소득세로 즉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게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종합소득세로 과세해요. 그래서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신탁수익권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수익증권, 뭐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법령이 정하는 수익권 제외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원칙으로 여러분들은 신탁수익권은 그냥 양도세 대상이 올해 추가가 됐다. 신탁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근데 다만 이렇게 지배 통제권까지 사실상 양도하게 되면 그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요 기출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저의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지상권 양도, 전세권 양도, 골프 회원권 양도,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양도. 자, 답 나왔네요.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만? 등기된 것만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영업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양도의 개념 및 형태인데요. 잠시 쉬었다가 또 양도가 뭔지 유형, 형태 이런 거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